진짜 어렵고 아무리 짜내도 비용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가 있는데요. 이들 기관에서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상담을 받아보시면 길이 보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도 이제 비용 마련이 어려우셔서 이제 진행을 망설이거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들 별반 이제 다르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회생들을 또 파산들을 이렇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걱정이 역시 비용일 거고, 그래서 돈이 없어도 회생 파산을 하실 수 있는 방법,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먼저 개인회생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회생을 일단 접수 진행하면 보통은 금지 결정이라는 게 허가가 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채권자나 법원 변제를 잠시 중단할 수가 있거든요. 변제금 납부 시작일은 접수일로부터 이제 90일 이내로 지정되기 때문에 3달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익료를 분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다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원리금 납부에 허덕이다 보니까 여유가 없으신 거잖아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담 받고 이제 서류 준비하고 하는 게 이제 물론 단축도 할 수 있지만 보통 1달, 2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그리고 접수를 해서 금지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 내에 나고, 이후에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첫 변제금 납부일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기가 생기거든요. 이때 납부하던 원리금을 나눠서 수임료와 법원 비용에 충당하시면 개인회생 비용을 충분히 조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장 돈이 없어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런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수임료도 제한은 있잖아요. 보통은 월 급여가 뭐 200에서 300이라고 하면 거기서 원리금을 거의 뭐 절반 이상 내고 계시던 부분인데, 그거를 석 달 동안 곱한 게 사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고, 그래서 개인회생 수임료가 그 정도에서 이제 시세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나 물가나 이제 계속 오르지만 사실 뭐 사람들의 급여나 이런 것들은 큰 변동이 없으니까 개인회생 수임료의 수준은 별반 차이가 없고, 그래서 채무자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분명 큰 돈이고, 또 밖에서 볼 때는 또 그럴 수 있지만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를 아울러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저희 사무실의 특색이라고 하면 보수의 법원 비용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법원 비용을 이제 보수에 포함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단 접수를 하고 법원 비용을 빠르게 저희가 먼저 납부를 해드리기 때문에 절차 진행이 훨씬 수월할 수 있고요. 금지 결정을 좀 더 빨리 송달받아서 추심을 먼저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보수 따로 법원 비용 따로 받으면 저희가 분명히 이제 법원 비용을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건이 안 되시거나 혹은 이제 잊으시거나 해가지고 기껏 접수를 했는데 이제 절차 진행이 안 되고 폐지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절차 진행이 먼저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보수에 다 이제 법원 비용을 포함시켜서 말씀드리고 있고, 절차 비용을 따로 챙기실 필요 없이 저희가 그냥 기계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보수에 포함시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송달료 환급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렇게 보수에 법원 비용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경우는 환급도 당연히 저희가 이제 받는 구조고, 그게 아니라 따로 납부를 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송달료 환급을 이제 본인께서 받아가시는, 보통은 이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임료에 법원 비용을 포함하고 인지송달료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니까 진행하면서 추가 비용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송달료 추납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도 저희가 그냥 말씀드린 비용에서 감당을 하고, 타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보정서 낼 때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개인 파산에서 보수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입니다. 개인 파산의 보수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하고 큰 차이는 없잖아요. 개인 파산이 소득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보통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개인 파산이 채무자한테 훨씬 유리하고 이제 일시에 탕감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꽤 많은 경우는 아예 나는 신용생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세상과 담쌓고 따로 차명으로 뭐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만큼 또 여유가 있으시니까 개인 파산 비용을 그렇게 지불하시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 영상이 크게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파산의 경우 진짜 어렵고 아무리 짜내도 비용이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이들 기관에서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가까운 곳을 찾으셔서 미리 예약 상담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길이 보이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법무관 때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을 했었고 또 지금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파산구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공익적인 있는 활동도 겸하고 있는데 저 같은 변호사가 거기서 똑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기관에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실장님? 또 하나의 방법은 자체적인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셔서 지정 소송구조 변호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법원 자체적으로 재산이나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분들은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송구조 결정은 법원에서 소송구조 예산이 있습니다. 이 돈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세요 라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송구조 예산 배당받은 것을 이제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어떤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뭐 인지송달료라든지 파산관제 비용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만큼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용이 당장 없어도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회생은 창의적인 절차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비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는 이제 내용에서도 그렇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최대한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요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